과제를 할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컨셉 방향이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해주세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회사 다닐 때도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스포츠라던가 뭐 이런 일반적인 무슨 사무 업무라던가는 어떤 정해진 어떤 폼이 있는 거고 디자인은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향이 맞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나는 정말 공감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팀플을 너무 오래 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팀원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교수님도 혹시 팀플 할 때 이러셨던 경험이 있나요? 그게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디자인을 오래 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려면 일정한 경력이 쌓여야 되고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갖는 게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디자인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정도로 가족과 하는 시간이 많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디자인은 어쨌든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있고 도구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깨지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좀 주의를 해야죠. 원인이 뭔지 혹시 팀원들이 좀 아침 일찍 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스케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야간 작업을 하다 보면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교수님 얼굴이 채점 기계 같아요. 디자인은 정답이 없다는 말에 매료돼서 시작했는데 디자인의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교수님 얼굴입니다. 디자인보다 교수님 얼굴 분석이 먼저가 됐어요. 공감해주세요. 그 학생이 생각하는 게 뭔지는 아는데 때로는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도전적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제가 평가하고 제가 가르치지만 디자인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나는 하나의 의견이고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교수님이 반드시 좋다고 칭찬하는 작업이 100% 그게 사회 나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큰 맥락에서는 이제 좋은 디자인은 있는데 교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계속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디자인관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뭔지 깰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보면 저도 가끔가다 만나는데 굉장히 신선할 때가 있거든요. 나쁘게 뭐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런 작업을 했지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혁신적인 좀 깨뜨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짱하고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그런 뚝심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나중에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면 클라이언트한테 후들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리디자인 하다 거기서 번아웃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기 어떤 주관에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작업하다가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쉬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감은 코앞이어서 쉴 수도 없어요. 디자인 번아웃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그건 분명하게 있죠. 가장 쉬운 거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에 가면 정말 우리 과만큼 이렇게 도서들이 그 월간 잡지들이 있는 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전공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데리고 와가지고 수시로 와서 이걸 보라고 하거든요. 디자인 번아웃이 온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솔직히 디자인을 처음 했는데 번아웃 오는 것도 벌써 번아웃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른 행주를 짜서 그래요. 그게 좋은 자료들, 책, 그런 월간 디자인 같은 경우 쭉 꾸준히 몇 달치만 봐도 와, 이거 진짜 이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디자인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완벽한 크리에이티비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한테 영감을 주고 막힌 사고를 탁 때리는 이런 그림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이걸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변형도 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금방 극복이 되거든요. 학생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이 정도 갖고도 충분히 극복이 돼요. 그 2층에 가면 월간 전기 간행물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쭉 보시면 부담 없이 이렇게
재밌는 컨셉이라든가 과거의 디자인 보다 보면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공부하시면 금방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런 약간 정체된 느낌을 번아웃은 아니에요. 그건 극복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극복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항상 이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공간 디자인이라 하면 뭐 사실 그게 되게 막연하게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 디자인, 뭐 여러 디스플레이 디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이란 디자인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그 산업이 정착되고 유지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문제라던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적인 문제가 굉장히 유리 가방처럼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만족스러운 급여라던가 이런 어떤 워라밸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길게 유지하는 어떤 방법, 그 중요한 태도 내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가지고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원래 모든 산업 중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0년, 15년간 그 산업을 육성해서 어떤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보고 거기서 또 느끼는 한계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과제를 할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컨셉 방향이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해주세요. 너무너무 사실은 내가 찾아간 과정이잖아요. 그 약간 우리 탐험할 때 어디 여기를 모르는 곳에 갔을 때 이 길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아 이래서 교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 과정들이 결국 여기까지 최종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 그때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만약 칭찬하거나 다시 하라고 할 때 이유를 좀 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답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까지 온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가지 안들을 최종안도 좋지만 중간에 오히려 보석이 숨어 있는 줄 있어요. 보석이 있었는데 알아서 쳐낸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과정을 잘 설명하시고 그런 그 과정에서 잘 칭찬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더 늘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팀플을 너무 오래 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팀원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교수님도 혹시 팀플 할 때 이러셨던 경험이 있나요? 일단은 너무나 가족과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야작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작업을 하느라고 학과 특성상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기숙사 살아가지고 집이 또 그때는 멀고 그래가지고 팀원들이랑 많이 먹기도 하고 나는 학과실에 거의 살았다고 해야 되나?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고 선배들도 자주 와서 얘기하고 나도 선배 후배 강의실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정성이 많으신 좋은 교수님이 계셔서 작업 2학기 기말이 혹시 언제 끝났는지 맞춰볼래요? 12월 하순에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면 12월 30일 전에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면 1월 초에 끝났어요. 2학기가 크리스마스에 이제 학과 숙제를 하는 그런 마음은 그게 좋지 않아요. 놀러 가야 되는데 좋은 교수님 너무 잘해주시긴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팀원들하고 되게 많이 협력하면서 좋은 성장한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개인 작업도 많이 시키긴 하잖아요. 개인 작업도 시키니까 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팀 작업 하도 많이 하니까 개인 작업 못하겠다는 개인으로 UI를 그려야 되는데 못하겠다. 회사 가면 혼자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립심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진 붙여놓고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줌처럼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작업도 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힘들지만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데 교수님도 이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 끝나고 약간 후기도 써보고 회고도 해보면서 아, 이 일이 어땠고 내가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성장을 이 시간이 되게 필요하고요. 내가 충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잘 갖는 게 되게 좋죠. 번아웃도 안 되고 아니면 너무 힘들면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재미없어지잖아. 그래서 교수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2주에는 과제를 다 없애구나 막 이런 파격적인 제안인데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성사는 모르겠어. 나는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때까지는 좀 잘하고 싶었어요. 매년 성장하는 보람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올해 좀 잘하고 싶어서 저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는 과 학생회장도 하고 어느 정도 괜찮게 했던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과제를 할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컨셉 방향이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해주세요. 컨셉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드는 게 그거는 사실 교수님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에 하나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큰 뿌리와 가장 이게 어떤 문제를 사용자분들 진짜 어떻게 해결했지?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건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약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되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경험의 핵심 과제나 핵심 질문과 핵심의 문제를 진짜 이게 해결한 건가? 진짜 더 좋아지는 건가? 기존에 비슷한 솔루션이 있지만 내가 설득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수님도 어떤 생각이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를 내가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짜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설득될 정도로 돼요. 근데 이걸 딱 알아보기도 하는데 그거를 충분히 설명할 줄 알면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것도 그 다음에 풀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작업하다가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쉬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감은 코앞이어서 쉴 수도 없어요. 디자인 번아웃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그거는 개인별로 번아웃 이유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번아웃 몇 번 왔었는데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학기 중에도 잘 생각해보면 머리를 비울 시간을 내가 줘야 되는데 쇼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잘 휴식이 안 되거든요. 내가 사실 템포 조절 좀 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피그마 유어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내가 기본 감각이나 베이스가 사실은 잘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오죠. 사실 사고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본이 되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책이나 정돈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위에 뭔가 성을 쌓으려고 하면은 금방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사실 운동도 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땀 흘려 일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5층도 걸어 다니세요. 숨 차거나 하면은 그 자연을 많이 보잖아. 자연을 보면서 서울대 둘레길도 있는데 그게 예를 10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 하거든요. 귀찮거나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나만의 나를 비워둘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는 거 충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충전하고 비우고 기술적인 걸 늘리기 전에 그런 나를 관리하는 법을 조금 더 저도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걷는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원래 그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찾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UX 파트 학생들을 위해 사랑을 담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수업이 그래도 좀 제가 조금 만족스러웠던 수업이에요. 제가 편지를 못 줬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분은 찾아오시고 그 편지에는 여러분을 진짜 응원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데 제 진심을 잘 어떤 경로로 알고 싶은 분은 알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들 부족하고 다들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뭐 아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짜증 안 나는데 이거 했을 때만 짜증이 나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이거는 왜 싫어할까? 근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지 알아요? 굳이 내가 싫어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싫어한 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게 돼요.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근데 그게 나도 그런 사람이고 상대방도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이 이야기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죠. 마지막까지, 예고편까지. 과제를 할 때마다 확신이 서지 않아요. 컨셉 방향이나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감해주세요.
과제를 할 때 확신이 선다면 오히려 더 문제죠. 보통 저학년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확신이 사실은 들기 더 어려운 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것 같고 확신이 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도전해보고 내가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량이 너무 많아서 잠도 못 자는데 잠도 못 자니까 머리가 더 안 돌아가요. 공감해주세요. 뭐라고? 그래서 일단 과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근데 뭐 일부러 과제를 많이 주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양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고 밤도 새게 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결국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저도 학생 때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2학점짜리 수업도 있었고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을 밤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약간 좀 무식하게 밤을 샜던 것 같기도 한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저도 불만이 많았지만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제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절대적인 시간 투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는 없더라. 그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과제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네요, 지금. 팀플을 너무 오래 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팀원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교수님도 혹시 팀플 할 때 이러셨던 경험이 있나요? 팀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또 4학년이라서 여러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학생 시절에는 저는 특히나 이제 기숙사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족은 한 달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팀원들하고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과제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협업을 하게 됐을 땐 당연히 가족보다 그 협업을 하는 팀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학생 때 막무가내로 막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밤새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그런 경험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작업도 해야 하고 알바도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간 관리 팁.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 제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성격이냐 면 저는 원래 좀 게을러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틈틈이 시간에 뭔가 할 거를 이렇게 껴넣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 나름대로 저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할 때 그 중간중간 여유 시간에는 그럼 요걸 집어넣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했더니 잘 되네? 이런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경험이 쌓인 어느 정도 이제 시니어가 됐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만의 시간 관리 스타일 또는 나만의 시간 관리 팁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혀가면서 경험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항상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걸 찾으려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밤새 작업했지만 교수님이 조금 더 구체화해야겠는데 라고 하시면 정말 눈물이 났어요. 공감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물어봐? 자주 그러나? UX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뭐 주제라고 얘기했으니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UX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어볼 때 얘기했던 그 느낌이라는 건 너무 애매모호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 이게 얼마나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보다 나은 경험을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 사용자 입장에서 공감이 되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발표 듣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좀 제 불찰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막 이렇게 다그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모호한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듣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스펙을 쌓는데 스펙을 어떤 걸 쌓아야 좋은 걸까요? 다들 벌써부터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주눅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도 일반론적인 답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로 보여주겠어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들 가지고 보여줄 텐데 단순히 그것만의 퀄리티만으로 여러분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떤 걸 준비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스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어느 기본을 넘어서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양적인 스펙이 중요하게 잘 포장돼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단 하나의 스펙이라도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잘 보여준다면 그러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 스펙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을 잘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 작업하다가 번아웃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쉬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마감은 코앞이어서 쉴 수도 없어요. 디자인 번아웃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번아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막 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책임질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도망치고 나서 그 학기를 망쳤다. 그러면 자기가 한 행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돼요. 그 한 학기 다 망치는 걸 도저히 내가 용납을 못해. 그러면 하루 정도 도망쳤다가 돌아와야죠. 그거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거를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하거나 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도 쳐봐라.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채점 기계 같아요. 디자인은 정답이 없다는 말에 매료돼서 시작했는데 디자인의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교수님 얼굴입니다. 디자인보다 교수님 얼굴 분석이 먼저가 됐어요. 공감해주세요. 일단 교수님의 피드백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나가는 데 있어서 조언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피드백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과 완전히 상반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피드백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차라리 교수님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젝트의 주인은 여러분들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UX 파트 학생들을 위해 사랑을 담아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을 꼭 담아야 되는 거지. 듬뿍 담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일단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해 본 소감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프로젝트 다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지만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한 학기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한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졸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성심성의껏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태도와 자세를 잘 유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끝? 나 편집 잘해줘.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편집해서도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원래. 네. 나 티인데.